텀 프로젝트 3 과제 제안서 발표를 맡게 된 전기공학과 16학번 조수현입니다. 저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텀 프로젝트 3에 대한 엑스마인드입니다. 크게 과제 제안서의 구성, 텀 프로젝트 3의 요구사항, PPT의 목차 및 구성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엑스마인드 정리한 것을 기반으로 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과제 제안서 및 RFP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된 글 구성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두괄식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 가능하게 해주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프렛 기법과 오레오 기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시 방법입니다. 미시는 그룹핑 항목들 간 중복이 없어야 한다는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와 빠진 정보가 없어야 한다는 콜렉티블리 이그저스티브가 합성된 신조어로 이 방법에 따라 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외로 아이디어 및 내용을 모듈화해서 정리하였으며 간결한 문장으로 내용의 해석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RFP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RFP를 작성하기 전 2020년도 제2차 본부초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신규 지원 대상과제 RFP와 최신 전기공학 주제 탐구의 동영상 강의 자료와 함께 많은 RFP의 예시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든 RFP는 연구 필요성, 최종 목표, 연구 내용, 지원 내용, 특기 사항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특히 최종 목표 항목에서 최소 검출 한계치, 민감도 및 특이도, 제품 분량 비율 항목을 정량적 목표로 두었습니다. 저 기술을 설명드리기 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기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ET 기반 바이오 센서입니다. 이 기술은 특정 바이러스 항체를 고정시킨 그래핀 시트에 바이러스 주입 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전기적 신호의 변화를 통해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즉각적인 진단이 가능하며 전처리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FET 기반 바이오 센서를 제작하기 위해 그래핀 시트를 1시간 동안 2m몰의 PBS에 담그고 난 뒤 헹굼 과정을 거친 후 4시간 동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스파이크 단백질 항체 25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에 노출시키는 과정이 항체를 그래핀 시트에 고정시키기 위해 요구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4시간 동안 그래핀 시트를 항체에 노출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기술의 핵심 내용을 그래프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 B의 경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전기적 신호의 차이를 보여주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의 농도에 따른 전기 신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 펜토그램 퍼 밀리리터의 낮은 농도의 검체로도 판별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C 그래프의 경우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전기적 신호의 변화가 없지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는 전기적 신호가 변하는 것을 통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주입 때 초기 전류 대비 전류 변화량의 크기가 살짝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작은 값의 전기 신호의 변화이긴 하지만 변수가 많이 존재하는 실사용의 환경에서는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ET 기반 바이오 센서는 몇 가지 단점과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 의료법상 검체를 채취, 보관 및 진단하는 과정이 모두 전문 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접촉이 필요한 진단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검사를 위해 전문 인력이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되며 이는 곧 검사자, 피검사자 간의 전파 혹은 피검사자와 다른 피검사자 간의 전파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FET 바이오 센서의 한계로는 낮은 특이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이도란 정상을 정상으로 판단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낮은 특이도를 갖는 FET 바이오 센서는
임상 진단에 사용하기에 아직 불안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CV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CV는 Coefficient of Variance로 상대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CV 값이 높기에 재현성이 떨어지게 되며 이는 곧 검사의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유로는 항체의 방향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항체는 보시는 것과 같이 Y자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위의 두 갈래로 나뉘어진 부분은 윗부분이 항원과의 결합작용을 하는데요. 이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하게 된 그래핀 시트는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결합되어 있는 6개의 항체 중 빨간 박스로 보이는 2개의 항체만이 항체와 결합하게 됩니다. 항체가 고정된 방향에 일정하지 않으며 확률적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은 CV 값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코비드-19 등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을 일으키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책 및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더 효과적인 바이러스 진단 및 대응을 위해 저희의 기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기술은 첫째, 비전문 인력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진단이 가능한 분자 진단 플랫폼 개발. 둘째, 높은 상대 표준 편차로 보편성 확보와 고민감도 및 특이도 확보. 셋째, 비접촉 및 자가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 연동 플랫폼 개발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스마트 기기 연동형 FET 기반 바이오 센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3가지 기술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소량의 침 혹은 콧물만으로도 검출이 가능한 센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행 기술과 다르게 비전문 인력을 통한 진단 혹은 자가 진단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효과적인 검출을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체 고정 방향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전기적 특성을 이용한 항체 방향 수정 기술과 새로운 물질을 통한 항체 고정 기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항체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 기술을 통해 결합 가능 항체의 양의 증가로 CV와 고민감도 및 특이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폰에 연결이 가능한 기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FET 바이오 센서의 소형화 기술의 연구와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통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독창성을 지닌 방식의 검출 방식이 될 것입니다. 저희 기술의 주요 내용으로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가 아닌 콧물이나 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시트 제작을 통해 1펨토그램/ml에서 0.1펨토그램/ml 수준의 최소 검출 한계를 구현할 것입니다. 시트 제작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항체가 고정되는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로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FAB 부분의 끝이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FC 부분의 끝이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외부 정전기적 환경을 조성을 통하여 항체의 방향성을 조정하며 고정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융합 단백질 기반 항체 고정 와이어 링커의 사용입니다. 이 물질의 경우 FAB보다 FC 조각의 친화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체를 결합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방향성을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한 대표 논문으로서 아래의 논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 기기 연동 플랫폼 구축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어플을 제작하게 되며 왼쪽과 같은 모양을 가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플을 통한 비접촉 자가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확진 판정 시 자동으로 지역 보건소와 관할기관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효과적인 바이러스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로서 호흡기 바이러스 진단을 수행하며 스마트 기기를 연동하여 자가 진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하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착을 목표로서 1차 연도에는 BC, 맵, 그래핀 시트 개발 및 서형화 기술의 연구, 어플리케이션의 제작이 있으며 2차 연도 전반기에는 BC 맵 그래핀 시트를 이용한 FET 기반 센서, 민감도 및 특이도 평가를 할 것이며 소형화를 통한 제품이 제작될 것입니다. 2차 연도 후반기에는 제품의 CV 평가와 어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스마트 기기 연동형 FET 기반 센서 플랫폼을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정량적 목표를 통과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 1펨토그램/ml의 최소 검출 한계를 0.1 이하로 줄일 것이며 민감도 및 특이도를 95 이상, 제품의 불량 비율을 2% 이하로 만들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홍길동, 조수연, 이순신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홍길동 학생은 그래핀 시트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조수연 학생은 센서의 소형화와 센싱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이순신 학생은 스마트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개발을 하며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기 연동형 FET 기반 바이오 센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기술의 기대 효과와 파급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항체 고정 기술에 대한 독창적이고 선진화된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0.1 펜토그램/ml의 최소 검출 한계를 가지는 진단 기술을 확보하고 스마트 기기 연동형 진단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바이러스 진단 산업 시장성을 확보하며 전문 인력 업무량 감소를 통한 진단 효율성 증가와 빠른 진단으로 인한 검사 시간의 감소로 경제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측면으로 자가 진단 및 비접촉 진단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감소하며 어플을 통한 데이터 관리로 효과적인 전파 경로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문 인력을 통한 검진, 동시에 가능한 검진에 한계가 있으며 높은 가스 CV로 보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검사 간 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한 FET 기반 바이오 센서에서 스마트 기기 연동형 FET 기반 바이오 센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면 비전문 인력을 통한 검진 및 자가 진단이 가능해지며 동시에 가능한 검진의 한계가 없어지고 낮은 값의 CV로 보편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또한 비접촉식 검사로 전파의 위험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끝으로 저희의 기술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